안녕하십니까? 간호 전공 대학생과 비전공 대학생이 대중매체를 통해 인식하는 간호사 이미지 비교 연구에 대해서 발표할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5반 2조 발표자 박지원입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론에서는 연구 방법과 결과 및 논의, 결론에서는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 재현의 순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의료 소비자들은 대중매체 등의 영향으로 인해 다양한 의학 정보 및 지식에 노출되어 있어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에 대한 요구도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 분야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는 확대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며 취업의 용이성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과거와는 달리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의 변화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지의 변화에 따라 매체에서 표현되는 간호사의 모습 또한 다양합니다. 최근 코비드19 사태와 관련된 뉴스를 통해서는 간호사의 희생정신과 전문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병원 간호사의 업무 과잉 및 태움 문화와 같은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가 줄을 이뤄 보도되곤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드라마와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서 간호사는 수동적이고 비전문적이며 의사의 보조적 역할로 표현되거나 성적인 이미지로 소비되어 오곤 하였습니다. 전문직에 대한 이미지는 해당 전문직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지에 대한 간호 연구는 간호 전문직의 발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흐름과 최근 코비드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태의 선포와 함께 간호사의 이미지가 사회적, 학문적, 전문직으로서 다양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 이미지의 인식에 대한 파악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의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신 경향이 반영된 대중매체적 이미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알아보고 간호학 전공 대학생과 간호학 비전공 대학생 간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여 이러한 인식 차이의 결과를 대중매체가 야기했을 것이라는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간호학 전공 대학생과 간호학 비전공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를 확인한 후 지각 차이가 존재하는가에 대해 알아봅니다. 둘째, 간호학 전공 대학생과 간호학 비전공 대학생의 대중매체적 이미지를 확인한 후 지각 차이가 존재하는가에 대해 알아봅니다. 셋째, 간호학 전공 대학생과 간호학 비전공 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와 대중매체적 이미지의 관련성을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와 관련된 정보와 간호사 이미지를 접촉하는 대중매체에 대해 확인합니다. 연구 방법의 연구 설계입니다. 본 연구는 간호학 전공 대학생과 간호학 비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입니다. 연구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 전공 대학생 119명과 간호학 비전공 대학생 119명으로 총 238명을 연구 표본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표본 크기는 G파워 프로그램을 이용해 산출하였으며 유의 수준 0.05, 효과 크기 중간, 검정력 0.97, 그룹수 2개로 지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 119명을 기준으로 총 238명이라는 표본 크기를 산출하였습니다. 연구 도구로는 이미지 분석을 위한 2개의 측정 항목을 이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도구로는 간호사 이미지 측정 도구입니다. 간호사 이미지는 송인자, 이복희, 이돈춘의 도구를 참고하여 작성한
36개 간호사 이미지 문항 중 예비조사를 통해 구한 신뢰도와 내용 타당도, 안면 타당도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한 양일심의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전통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전문적 이미지, 개인적 이미지의 4가지 요인이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식 5점 척도를 이용해 측정하였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응답에 가까웠으며 3개의 부정문항의 경우는 설문지 코딩 시 역환산 처리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크롬바우 알파값 0.923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구는 대중매체적 이미지 측정 도구입니다. 대중매체적 이미지는 인미림의 TV 드라마에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내용 분석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정리한 12문항의 7점 척도 도구로 측정하였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12문항의 7점 척도를 5점 척도로 변환해 사용하였고 간호학 교수 1인에게 의뢰하여 적절성을 검증받았습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크롬바우 알파값 0.930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간호사와 관련된 정보나 간호사 이미지를 접촉하는 대중매체를 조사하기 위해 TV, 인터넷, 도서, 영화, 4문항으로 구성된 측정 항목과 성별, 연령, 전공, 학년, 4문항으로 구성된 일반적 특성 항목을 포함한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0년 7월 20일부터 2020년 7월 26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총 247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설문 내용이 미흡하여 분석에 부적합한 9부를 제외한 23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수집된 설문지는 고유 번호를 부여한 후 코딩하였으며 SPSS 윈도우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습니다.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 특성 항목의 경우 빈도와 퍼센트를 산출하여 파악하였습니다. 간호학 전공과 비전공 대상자 간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지각 차이가 존재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별 표준 편차를 산출하여 파악한 후 독립표본 T테스트, 맨 휘트니 U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간호학 전공과 비전공 대상자 간 대중매체적 이미지에 대한 지각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별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여 파악한 후 독립표본 T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와 대중매체적 이미지의 차이는 독립표본 T테스트, 아노바, 크루스칼 월리스 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자가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와 대중매체적 이미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간호사와 관련된 정보나 간호사 이미지를 접하게 되는 매체는 빈도와 퍼센트, 순위를 산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연구 결과 및 논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차이 분석입니다. 간호학 전공 대학생과 간호학 비전공 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 간 인식 차이는 Z값 마이너스 2.389, 유의 확률 0.017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호사의 전통적 이미지의 경우 간호학 전공 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는 평균 4.0점, 간호학 비전공 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는 평균 3.9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인식의 격차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던 간호사의 전문적, 사회적 이미지가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인해 대중매체에 자주 노출되면서 상대적으로 전통적 이미지 항목이 유의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호학 전공대학생과
비전공 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의 사회적, 전문적, 개인적 이미지의 경우는 간호사의 개인적 이미지 간 차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호사의 사회적 이미지에 대한 인식 차이의 경우 간호사는 건강교육자이다, 간호사는 상담자이다, 간호사는 독자적으로 환자 간호를 수행한다와 같은 항목에서 특히 간호학 전공 대학생과 간호학 비전공 대학생들 간의 인식 차이가 크다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간호학 전공 대학생들은 간호사의 역할 중 건강교육자와 상담자의 비중을 크게 생각하는 반면 간호학 비전공 대학생들은 간호사의 임상적인 역할의 비중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에 인식 격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전문적 이미지에 대한 인식 차이의 경우 간호학 전공 대학생들이 비전공 대학생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긍정 응답을 보였습니다. 이는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전문성을 일반 소비자에게 인식시켜줄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의 전문적 역할에 대한 인식은 환자 간호의 신뢰성을 얻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전문성 인식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개인적 이미지에 대한 인식 차이는 간호학 전공 대학생과 비전공 대학생들 간의 근사유의 확률 0.276으로 집단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집단 모두 간호사는 이기적이다와 간호사는 불친절하다 두 항목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간호사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대중매체적 이미지에 대한 차이 분석입니다. 간호학 전공 대학생과 간호학 비전공 대학생이 시각하는 대중매체적 이미지에 대한 인식 차이는 T검정 결과 T값이 마이너스 10.142, 유의 확률 0.001 이하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간호학 전공 대학생의 경우 대중매체적 이미지 문항에서 간호사는 권위적이다, 간호사는 깔끔하다, 간호사는 친절하다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비전공 대학생의 경우 간호사는 깔끔하다, 간호사는 헌신적이다, 간호사는 친절하다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간호학 전공 대학생과 비전공 대학생 두 집단에서 모두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문항은 간호사는 독립적이다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매체가 독자적인 간호 영역의 이미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지속적인 전문성에 대한 노출을 통해 독립적인 간호 영역의 이미지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간호사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향상뿐 아니라 이미지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독립적인 이미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전문성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간호학 전공 대학생이 지각하는 대중매체적 이미지 점수는 평균 3.0점으로 비전공 대학생이 지각하는 대중매체적 이미지 점수 평균 4.0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보아 간호학 전공 대학생들이 미디어에 비친 간호사의 이미지가 실제 간호사와 일치하지 않으며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와 대중매체적 이미지 정도의 차이입니다. 간호학 전공 대학생의 경우는 성별에 따라 간호사 이미지 점수 항목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대중매체적 이미지 점수 항목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의 경우 본 연구의 남성 표본수가 여성 표본수에 비해 부족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 연령과 학년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호학 비전공 대학생의 경우는 간호사 이미지와 대중매체적 이미지 두 항목 모두에서 성별, 연령, 학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간호사 이미지와 대중매체적 이미지 간의 상관관계 분석입니다. 결과적으로 간호학 전공 대학생과 간호학 비전공 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와 대중매체적 이미지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하부 항목으로 간호사의 전통적 이미지와 대중매체적 이미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간호사의 전문적 이미지와 대중매체적 이미지 또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사회적 이미지와 대중매체적 이미지 간의 상관성 분석 결과는 상관계수 0.088, 유의 확률 0.175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중매체에 비친 간호사의 이미지와 간호학 전공대학생과 간호학 비전공 대학생이 시각하는 간호사의 전통적, 전문적 이미지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전략 수립 시에는 대중매체에 대한 영향도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으로는 간호사와 관련된 정보와 내용을 접하게 되는 매체 항목입니다. 간호사 미디어 접촉 매체로는 TV가 66.8%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인터넷 30.7%, 영화 2.1%, 도서 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TV가 간호사 이미지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매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의학 드라마와 뉴스 등 매체에 나타나는 간호사의 역할 수행과 이미지에 대한 분석 연구가 필요하며, 앞으로 TV 등에서 나타나는 간호사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방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결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간호학 전공 대학생과 비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인식하는 간호사 이미지 지각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사의 이미지 형성에 대중매체의 역할이 중대하다는 점과 이를 근거해 매체 활용을 통한 간호사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매체적 이미지 점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남성 표본의 수가 여성 표본 수에 비해 부족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내용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중매체적 이미지 지각 요인을 연구하고 간호사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언합니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중매체적 이미지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언합니다. 참고 문헌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간호전공 대학생과 비전공 대학생이 대중매체를 통해 인식하는 간호사 이미지 비교 연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대면 온라인 개강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학습 경험이란 주제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4학년 6반 1조입니다. 저는 발표자 박진주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원격 교육이 전국가적 교육체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 속에서 실제 온라인 교육 효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국내 대학생 10명 중 8명 정도가 온라인 강의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설문조사에 답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강의 적용에 있어 간호대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교육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본 연구를 통해 온라인 강의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학생들은 온라인 강의에 대한 장점으로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들며 등하교 시간 절약 및 시공간적 제약 없음을 답하였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학습 중도 탈락률이 높은 것과 학습자와 교수자 간 상호작용의 부족, 그리고 낮은 수준의 학습 참여도를 답하였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다양한 특성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IT 기술 의존성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인터넷 속도나 화면 및 교육 프로그램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요. 또 앞선 설문조사에서 온라인 강의에 불편감을 느낀 학생들은 과제 증가 및 불안정한 수업 플랫폼으로 인해 불만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이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동안 겪은 실제적 경험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지오르기의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한 서술적 질적 연구입니다. 연구 대상은 본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4학년 12명을 선정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료 수집 기간은 총 11일이며 온라인 강의를 통한 간호대학생의 실제적 경험에 대한 이해와 대면 교육 방식과의 다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9문항 및 아래에 제시된 인터뷰 5문항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연구 대상자 12명의 일반적 특성으로 나이는 20세에서 25세가 83.3%로 나타났고 나머지 16.6%는 25세 이상이었습니다. 온라인 강의 시 주로 사용한 매체는 컴퓨터가 91.6%이고 나머지 8.3%는 태블릿 PC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주로 학습하던 장소는 집이 100%로 나타났고 온라인 강의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이 66.6%, 보통이 33.3%였습니다. 온라인 강의 수강 속도는 1배속이 8.3%, 1.25배속이 33.3%, 1.5배속이 41.6%, 2배속이 16.6%로 대부분 강의를 배속해서 듣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강의 수강 도중 중단 경험은 예가 41.6%, 아니오가 58.3%였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학기의 학업 성적은 3.0 이상 3.5 미만이 50%, 3.5 이상 4.0 미만이 25%, 4.0 이상 4.5 미만이 25%였습니다. 온라인 강의 내 퀴즈와 과제 학습 도움 유무는 예가 83.3%, 아니오가 16.6%였으며 향후 온라인 강의 이용 의향 유무는 예가 100%였습니다. 신청 면담을 통해 총 44개의 의미 단위가 도출되었습니다. 도출된 내용에 따라 하위 구성 요소 17개를 구성하고 하위 구성 요소를 묶어 최종적으로 5개의 구성 요소를 도출했습니다. 구성 요소는 크게 온라인 강의의 유익성, 학습의 어려움, 강의의 양과 질 변화, 학습 환경 저하로 수강 도중 중단, 그리고 개선에 대한 인식의 5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성 요소 첫 번째는 온라인 강의의 유익성입니다. 하위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자들은 과거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적이 있어 낯설지 않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1은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에 온라인 강의를 자주 이용했던 경험이 있어서 접근성이나 사용 매체에 대한 낯설음을 겪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은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어 불안감이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8은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된 온라인 강의인 만큼 통합 과정에서의 감염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유익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자유로운 수강으로 시간 활용도가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8은 스스로 시간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대면 강의를 할 때는 통학 시간과 공강 시간 등으로 인해 버려지는 시간이 많았는데 강의를 듣는 시간도 스스로 정하고 그 외의 시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반복 강의, 배속 강의의 개인 맞춤형 강의로 학습 이해도가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12는 반복 재생이 가능하여 수업 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잘 듣지 못했을 때 여러 번 반복하여 다시 수업을 들을 수 있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은 통학 시 발생하는 경제적, 시간적, 체력적 소모가 없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8은 통학 시간과 공강 시간 등으로 인한 체력 소모가 감소한 점이 좋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개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어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11은 온라인 강의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에서 들을 수 없을 때 다른 장소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학습의 어려움입니다. 하위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자들은 전공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수강한 적이 없어 심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5는 낯선 방식이다 보니 처음에는 혼란이 왔었던 것 같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 즉각적인 소통이 되지 않아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7은 온라인 강의는 미리 녹화한 영상이라 이해가 힘든 내용의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학습 가이드라인이 미비하여 학습자에게 혼란을 준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6의 말에 따르면 출석 체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오류 발생 시 수정 과정이 오랜 시간 소요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은 온라인 강의 학습법에서 자율학습 능력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8의 말에 따르면 처음 온라인 강의를 접했을 당시 계획을 세워 진행한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계획을 지키기 어렵고 학습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응답했습니다. 세 번째 구성 요소는 강의 양과 질의 변화입니다. 하위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참여자들은 기존 강의에 대비하여 강의 시간과 과제의 양이 증가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과 같이 참여자들의 말에 따르면 대면 강의에 비해 늘어난 강의의 양과 과제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교수자별 화면 구성과 음질의 상태가 일관되지 않아 편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1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지 않아 교수진들마다 강의 화면의 구성과 음질의 품질이 상이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번째 구성 요소로는 학습 환경 저하로 인한 수강 도중 중단입니다. 하위 구성 요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자들은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느낀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12에 따르면 종종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여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학습에 불편함이 있었고 이로 인해 와이파이 공유기를 새로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어야 하다 보니 어깨와 목의 통증이 심해졌고 이를 위해 체형 교정 및 통증 완화를 위해 병원에 내원하는 등 신체적,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의 수강 환경이 좋지 않아 몰입도가 저하된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10에 따르면 서버 환경에 따라 강의가 원활한 속도로 재생이 되지 않거나 끊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이로 인한 몰입도 저하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섯 번째 구성 요소로는 개선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위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자들은 강의 진행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3의 말에 따르면 교수님께서 대면 강의의 방식처럼 진행을 하시고
이를 녹화하여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강의 자료 배포 방식을 일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6의 말에 따르면 모든 교수님들이 일괄적으로 학습 게시판에 업로드해 주시거나 강의 자료를 한 곳에 업로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 녹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12의 말에 따르면 온라인 강의를 녹화하시는 교수님들이 소음으로부터 분리되어 녹화하실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으며 이를 위해 학교 측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구성 요소에 따른 하위 구성 요소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론 및 논의입니다. 연구 참여자 전원 모두 보통 이상의 만족 수준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음에도 이용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참여자들은 강의의 유익성으로 편의성과 경제성, 그리고 전염병 감염의 우려 적음, 반복 및 대속 강의로 학습 이해도가 상승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외에도 하위 구성 요소에 포함되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음, 자신의 페이스대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안전에 대한 욕구 충족 등의 유익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향후 온라인 기반 교육이 교수자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이로운 대학 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참여자들이 꼽은 온라인 학습 시 겪은 학습의 어려움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시행된 온라인 강의는 단시일 내 시행된 것으로서 확립된 가이드라인이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한 방향 강의로 교수, 학습자 간 즉각적 소통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연구 참여자 중에는 감시 체계가 없이 개인의 의지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온라인 교육의 연속성을 쉽게 이룰 수 있는 구조로 강의가 진행되기에 학습자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 학습자 간 소통과 문제 해결을 위한 태도가 필요하며 학습 시스템의 일관적인 체계와 개인의 학습 의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았습니다. 이번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연구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강의의 양과 질이 변화했다고 느꼈는데요. 쌍방향 수업 대신 항방향 강의로 전환되면서 기존 수업 방식보다 강의 시간 및 양이 증가했다고 느꼈습니다.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진행 시 강의 시간은 증가했지만 강의의 품질은 떨어졌고 대체 과제물이 증가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학습자들은 교수자마다 강의의 질편차가 있다고 느꼈으며 이는 학습자의 부담 증가, 그리고 학습의 몰입도 저하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질 높은 강의를 제공하려면 기술적 지원을 통한 화질, 음질, 음향, 소음, 그리고 재생 끊김의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며 교수자들의 프로그램 활용 능력 및 기술적 숙련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짧은 시간에 영상과 적절한 양의 과제물로 강의를 구성하는 방안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연구 참여자들의 41.6%가 온라인 학습 환경의 저하로 인해 수강 도중에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장시간의 강의 시청은 안구 건조, 그리고 시력 저하, 통증을 유발하였으며 강의 환경의 조성을 위해 안경, 와이파이 공유기 등의 기기 구입으로 경제적 손실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및 교수자의 강의 환경에 따른 몰입도 저하를 경험하였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교수자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수강 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 모두 동일한 환경에서 학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개인마다 외부로 오는 직접적, 간접적, 심리적 제약이 약해 학습자가 제대로 강의를 들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 수강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대면 수업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 강의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참여자들의 83.3%가 온라인 강의의 퀴즈와 과제가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퀴즈와 과제로 학습자의 이해 수준을 평가한 후 퀴즈 난이도를 알맞게 수정하여 학습을 실시한다면 학습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불편을 주었던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단순화시키고 녹화 환경의 표준화를 통해 체계를 마련한다면 불편함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교육에서 최우선 상황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전통적인 대면 교육이며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활동과 인적 교류 등이 학생 개인에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연구 분석 결과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 강의가 유익한 점이 있다고 느꼈으나 학습의 어려움 또한 경험했습니다. 대면 강의에 비해 강의 양은 증가하고 질은 떨어졌으며 학습 환경의 저하로 인해 수강 중단을 경험하였습니다. 온라인 강의 진행 방식과 수업 자료 배포 방식의 변경, 그리고 녹화 환경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우리 논문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온라인 강의가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는 온라인 강의를 경험한 학생들의 시선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탐색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온라인 강의를 경험한 간호대학생 12명만을 대상으로 하여 모든 대학생의 의견이라 말하기는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후속 연구에서 전국 또는 서울시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다양하고 공통적인 의견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인한 교육 결손과 격차 확대를 최소화하고 교육과정 수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면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강의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비중 있게 다뤄야겠습니다. 저희 논문 작성에서 참고한 참고 문헌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개강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학습 경험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